캐나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23일 공식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최종 사용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모더나 백신이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검토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달 초 승인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공동개발 백신에 이은 두 번째 백신이 승인됨에 따라 현 사태를 잠재울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더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48시간 안에 첫 선적분에 대한 배포와 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이달 안에 약 8만 4천 명분에 해당하는 모더나 백신 16만 8천 회 접종분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가 모더나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총 4천만 회분으로 앞으로 2회 접종 기준 2천만 명의 국민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승인된 화이자 백신과 비교해 효능과 안정성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보관의 용이성 측면에는 모더나 백신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확산으로 인해 10월 달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GDP는 전월 대비 0.4% 성장했는데 지난 4월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늘어났으나 0.8%의 성장률을 보인 지난 9월에 비해서는 성장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월에 비해서도 10월 GDP는 약 4% 낮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20개 부분 중 16개 산업에서 GDP가 성장한 가운데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0.8%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국채 거래 활동이 금융 투자 서비스 분야의 2.2% 그리고 예금 0.7% 증가에 기여하는 등 통화 채권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공공산업 분야 역시 10월에는 0.7%가 성장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초중고교의 안전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교육 서비스 분야 GDP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분야의 경우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1.1%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고 이 밖에 법률 서비스, 경영과학 기술 컨설팅 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성장에 기여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요식업과 숙박업의 성장률은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기존보다 훨씬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변종이 또 확인되면서 캐나다가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3일 빌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긴급 성명을 통해 앞서 시행되었던 조치에 이어 오는 1월 6일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새롭게 발견된 이번 변종은 최근 영국 내에서 발견된 VUI 2020-12-01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변이 바이러스로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501YV2가 남아공을 다녀온 이들이 영국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출현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각국으로 빠르게 번져나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캐나다 보건당국이 지난 22일 이미 수집된 2만 5천 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토대로 변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종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변종 바이러스 모두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먼저 영국에서 확인됐던 VUI 2020-12-01로 명명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기존과 비슷하지만 전파력은 기존 대비 최대 70% 이상 강하고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501YV2의 경우에는 영국 변종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고 백신에 대해서도 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재감염 우려도 제기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캐나다인의 35%가 투병 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기관 레저가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캐나다 성인 303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체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38%와 여성 30%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에 두려움을 느낀 비율은 남성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연령대가 오히려 55세 이상 연령대보다 죽음에 대해 더 두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캐나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12월 22일 기준 캐나다인 1만 4,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총 확진자 수는 52만 명가량으로 바이러스 감염 시 사망률은 약 2.8%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만큼 몸이 아팠는가라는 질문에 27%의 응답자가 인생에서 가장 아팠다고 답했고 16%는 아주 아팠다라고 답해 확진자 중 절반가량은 증상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증상이 얼마나 계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53%고 심지어 3주 이상 계속됐다는 확진자도 19%에 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증상이 오래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집 밖인 경우가 25%로 가장 높았고 가족에게 감염된 경우는 20%, 일터 19%, 가까운 사람 13% 순이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다는 응답자는 23%였습니다.